정부를 계승해서 정권 재창출에 정권 교체를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보수하신 분은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정치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다 재개발해 주세요.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랑의 재개발. 더 라이브 릴레이 대선 쇼케이스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주 출마 선언을 한 분입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깨보겠다며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한 여의도 잡스 김동연 전 부총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별명 붙여주셨네요. 네. 여의도 잡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뭐 무심할 수도 있고 무지할 수도 있고 후보님에 대해서 제가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그리고 뭔가 선한 이미지 요 정도가 다예요. 네. 그래서 좀 인지도를 많이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뭔가 좀 준비를 네. 했죠. 안 그래도 그리고 최욱 씨도 옷을 이렇게 입은 네. 이유가 있는데 이게 잠시 후에 밝혀질 테고요. 알겠습니다. 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청계천 판자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상고와 야간대학을 거쳐서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동시에 합격한 자타공인 흑수저 신화의 상징입니다.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을 거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입지전적 인물로 바로 그 뒤에는 늘 경제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김동연 후보입니다. 어떻게 소개는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마음에 안 드세요? 어떤 점이요? 첫째로는 이제 흑수저 얘기는 그만하고 네. 옛날 얘기고요. 네. 이제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면에서 미래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경제부총리 그만두고 2년 반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분들 만나고 삶의 현장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비영리법인 만들어서 그분들과 함께 체험하고 봉사했고 그 2년 반이 제게는 그 오랫동안 했던 공직 못지않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최근에 그 많은 국민이 호흡한 그 소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는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 대권 출마 도전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도대체 지금 근데 후보군이 너무 많잖아요. 굳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출마의 변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마음껏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너무 답답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지금 한쪽은 닥치고 정권 교체를 얘기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무조건 정권 재연장하면서 이대로 정권 교체가 되면은 다 죽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 정부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고 정치 세력 교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진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할 거면 그 시계가 무슨 의미가 죄송합니다. 있습니까? 제가 룰은 좀 시간이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정치 스타트업 창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최욱 씨가 예. 스티브 잡스 옷을 이제 좀 패러디했어요. 예, 사과가 예. 아니라 배풀. 배풀. 네, 네, 배풀. 배풀. 자, 창업하면 이제 스티브 잡스니까요. 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저희가 또 정리를 해봤거든요. 요 리스크를 바로 잡는 것이 숙제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동연의 창업 리스크 첫 번째입니다. 너무 늦었다, 출마 선언. 친작 좀 하지.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관련해서 또 한마디를 했거든요. 네. 일단 그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되려면 세상에 알려야 되니까 그 기간이 굉장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늦어도 작년 말까지는 준비를 완료하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힘들다. 근데 차일피일 시간을 미뤄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출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아무도 몰라요. 굉장히 아픈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네요. 네. 아니요, 별로 아프지 않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출마 선언을 한다 했더니 예.
전남 장흥의 회룡포에서 출마 선언하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회룡포라고 하는 곳은 조선 수군이 임진왜란 때 10,000명의 수군이 몰살당하고 배 12척 도망가서 피해 있던 곳입니다. 네. 선조는 그때 수군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너무 늦었다. 권율 장군의 육군에 편입해라 했을 적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행에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면은 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라를 구하는데 늦고 빠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출마했기 때문에 전혀 늦었다 생각 안 하고요. 이제 지난주 시작했고 네.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는 좋긴 한데요. 사실 그 대선 출마한다는 뉴스가 예전부터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는 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많이 늦게까지 고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왜 출마 선언을 이제 하게 된 겁니까? 저는 그 부총리 그만두고 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총선 지난번 서울시장 출마 권유도 제가 양당 권유를 다 거절하면서도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또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6개월 남았고 네. 저는 전혀 늦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늦었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옷 입고 계신 것처럼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스타트업 이제 네.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창업 리스크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아이템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김동연 후보님께서는 이제 새정치를 지금 강조하고 계신단 네. 말이에요. 새정치는 그거 제 겁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이거 이제 사실 안철수의 새정치 많이 들었단 말이죠. 예. 김동연표 새정치 무엇입니까? 새정치 반대말은 낡은 정치지요. 네. 낡은 정치와 새정치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생각과 하나는 방법이죠. 생각은 예를 들어서 지금의 기득권 양당 구조 또는 어떤 이념 논쟁,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낡은 정치의 프레임에 갇힌 예. 생각이죠. 네. 새 정치의 그 새로운 생각은 이런 것들을 깨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비전과 컨텐츠를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있어야 새 정치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네. 방법을 구태연하게 해서는 새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부터의 아래로부터의 반란. 반란이죠. 네. 그래서 제 그 페북 친구분 중에는 그걸 아반떼라고 이름 붙여주셨어요. 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 때. 네. 그래서 아반떼. 아반떼란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래로부터 우리 평범한 제가 만났던 수많은 서민, 농민, 어민,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힘 그것이 함께 결합될 적에 그런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정치는 그렇지 현실, 않습니다. 정치는 현실이라서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 조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조직을 하는 게 되겠습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2년만 다니면서 그런 에너지와 이 공동체 애국심의 그 생각이 많은 분들 많이 만났고요. 예. 저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 또 블록체인 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중앙 집권적이고 일방적이고 어느 지역 꽂으면 당선되고 하는 것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그런 에너지와 힘을 모아가지고 네. 빠른 시간에 그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그거 플랫폼을. 제가 했던 말입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부와 각을 세웠다고 하셨던 분들, 윤석열 전 총장이나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분들의 정치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선 사법기관이나 또는 헌법기관에 장하신 분들이 네. 임기를 채우기 전에 나와서 바로 정치에 뛰는 모습, 고위공직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에 각을 세웠던 것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요. 부총리를 그만두고 지금 3년 가까이 됐는데 일체 모든 그런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기득권을 내려놨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사실 그런 모습은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저는 이제 그 세 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라 그래도 좀 관대하게 평가할 줄 알았는데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또 하시는군요. 그래서 세 번째 리스크 가보죠. 바로 저 가보겠습니다. 김동연의 창업 리스크 세 번째입니다. 거대 양당의 높은 벽.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궁금한 게 사실 모든 선거만 생기면 여고, 야구 할 것 없이 김동연 이름이 항상 거론되더라고요. 저 같으면 쓱 봐가지고 가능성 높은 거대 양당에 들어가서 하면 편할 텐데 왜 굳이 이 삼지대에 남아 계시는 건지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총선 때 양당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았고요. 맞습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양당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았고요. 네. 또 그 후에는 총리 제의도 왔었습니다. 전부 거절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바꾸려면 대기업 위주에서 스타트업 벤처기업 위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정치 구조를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이라고 할 때는 양당 구조. 이런 구조가 아니라 스타트업들.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가 그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기득권 양당에 숟가락 근데 얹고 이제 싶지 않다는 말씀.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 제3지대에 나와서 기득권 양당과 싸워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시도는 좋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 힘듭니다. 그거 두 가지. 어떻게 깨겠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안 하면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법입니다. 대기업을 능가하는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제대로 가야 될 길이라면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중에 유니콘 기업 나오듯이 지금의 이 강고한 양당 구조와 이 정치판의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네. 대한민국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후보님한테 굉장히 많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세요? 끝으로 계속 가져주십시오. 네, 네. 김동연 후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이 더 걱정인데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미래 문제, 경제 문제, 글로벌 이슈. 알겠습니다. 지금의 정치판에서 경제 문제 또는 글로벌 이슈를 얘기할 수 있는 후보 기대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미래의 상징 네. 그런 걸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동연 후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